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재박사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지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지표에 대한 기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지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요양원에서 보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매뉴얼을 보고 한번 읽고 오시면 됩니다. 바로 맞춤형 서비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고 단기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기관에서 이제 지표가 해당이 되는데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제 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만 해당하는 겁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산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는데 점수가 1번이 필수가 30점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준수하는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횟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제공했는지 제공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을 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이제 4회 16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 3회 또는 8에서 15회를 제공했다. 그럼 8점이고 아예 8회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빵점.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 횟수와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고 거짓말로 하는 경우에는 빵점입니다. 이건 필수 점수기 때문에 무조건 빵점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06시까지 그러니까 18시까지죠. 그래서 프로그램 1회 60분 이상 제공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충족되어야지 적정한 시간에 제공하고 제공 시간에 맞췄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가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제공 계획부터 운영 기록지까지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지 내에는 몇 시에 했는지, 누가 강사가 누군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수급자 종사자 면담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맞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 횟수만큼 제대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일지가 있어야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 미흡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잘못됐다면 제대로 만약에 공휴일인 경우 뭐 이런 그 예외적인 거 제외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급여 비용 가산 지급 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니까 원래 받은 금액을 다시 자진신고해서 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100% 청구했다면 그렇다면 미지급 같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청구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밑 위에 있는 것처럼 16회가 아니라 8회에서 5회, 그러니까 이렇게 반절만 원래 제공받을 수 있는, 가산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16회 이상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는 자진신고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청구를 안 하셨다면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50%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그냥 횟수하고 시간만 잘 맞추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필수사항 30점짜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기간별로, 그리고 급여 유형별로, 그러니까 병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기간별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또 15점에서 30점입니다. 외부 강사가 주에 일주일에 2종류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또 환수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병용 규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실을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각각 사업이 다르다면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하는 병설하는 동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반절밖에 안 나옵니다. 8점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점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일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에 2종류 이상, 2종류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완벽하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운영 기록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제공 계획부터 기록까지, 그 다음에 수급자, 종사자 면담 등으로 실제로 저렇게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흡이라면 1, 2번 중에 1번, 2번 항목 중에 하나라도 미흡이라면 급여 비용 미준수에 해당하며 청구를 했다면 자진신고하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개 기간 유형에서 동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청구했다면
급여 비용 가산 지급 미준수에 해당하므로 한개 기간만 가산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진 신고 대상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양원하고 주간보호를 병설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군데에서 원래 각각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병설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한 군데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는 인정을 하는데 한 군데는 만약에 요양원을 인정했다면 주간보호는 인정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셔야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병설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게끔 종류가 다를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 다른 시간에 운영을 정확한 시간에 해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필수사항 3번입니다. 24점짜리고요.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라고 있는데 외부 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2점, 외부 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지가 12점인데요. 수급자 신체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외부 강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12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가 제공하면 12점. 여기서 모든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강사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이 증빙 서류로서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외부 강사 자격증 4분, 고용계획서 임금 대장을 점검해서 외부 강사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죠. 고용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꼭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프리랜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강사가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자격증들을 뭐라고 딱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격증이 4번이 확인된다면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시면 당연히 우리 기관에서 계신 분들은 외부 강사가 아니죠. 네, 그리고 장기간 기간에서 월 기준 근무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도 외부 강사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 근무 시간은 매달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160시간, 168시간, 176시간, 178시간 이렇게 해서 한 174시간 정도 기본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풀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부 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적 또는 관련 면허증, 이수증, 수료증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인정한다는 거고요. 하나라도 미흡을 적용받으면 급여 비용 가산 미준수로 해당해서 다시 자진 신고해서 돈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별지표 넘어가겠습니다. 선별지표 같은 경우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는가가 11점인데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록지를 작성하는 부분은 당연히 운영 기록지 작성하잖아요. 프로그램 이거 평가 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운영 기록지 작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 기록지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세요. 직접 우리 이 담당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항목이다. 선별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비스의 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내용을 누락하지 않게끔 하셔서 점수 11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선별 지표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가 진단과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일치하는가는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셔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에 대해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